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기술 분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 유명한 다빈치 수술 로봇 시스템,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1년 최고점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 기회인가? 아니면 혹시 무슨 문제 있나?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그 혁신적인 기술력이나 뭐 성장성, 또 독특한 수익 구조,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평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본질에 다가가 보시죠.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역시 이 회사가 다루는 기술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수술 로봇.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최첨단이다 이런 느낌이 오죠. 사실상 이 분야를 거의 개척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로봇팔 몇 개 달린 그런 기계, 그 이상이죠. 외과 수술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 시스템은 그 의사의 손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로봇팔로 전달하는데요. 이게 사람 손보다 훨씬 더 넓은 각도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미세한 떨림까지 잡아주거든요. 바로 이 점이 수술의 정밀도하고 안전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입니다. 아,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이걸 아주 대중화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전처럼 배를 이렇게 크게 여는 대신에 아주 작은 구멍 몇 개만 뚫고도 상당히 복잡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고요. 엄청난 장점이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이 그냥 와, 멋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환자의 그 치료 경험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좋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봇 시스템은 여기 서울에 있는데 저기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와. 그런 미래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향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리적 제약 없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세상이요. 이야, 진짜 약간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근데요, 이런 첨단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주가는 좀 떨어졌다고 해도 사업 자체는 계속 잘 크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빈치 시스템 보급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만 봐도요. 2025년 2분기에만 전 세계 병원에 새로 설치된 다빈치 시스템이 395대예요. 395대요? 와. 네, 작년 같은 기간에는 341대였으니까 15% 이상 늘어난 거죠. 성장세가 여전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설치 대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 로봇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세워두기만 하면 의미 없잖아요. 수술 건수도 아주 크게 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설치된 다빈치 시스템이 총 1,488대 정도 되거든요. 이게 1년 전보다 14% 늘어난 수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로봇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시행된 수술 건수인데 이게 무려 17%나 증가했습니다. 17%요? 설치 증가율보다 더 높네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더 많이 깔리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점점 더 다양한 수술에 이 로봇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규 설치 증가율은 조금씩 둔화될 수 있다 쳐도 전체 사용량 자체가 계속 이렇게 두 자릿수로 늘어난다는 건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막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를 지나서 성숙기에 접어들면 아무래도 신규 판매 증가율은 자연스럽게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설치된 그 기반, 그러니까 인스톨드 베이스 위에서 수술 건수가 계속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을 한다는 건 이 기술이 이제 의료 현장에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장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회사 수익 구조가 또 그렇게 흥미롭다고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로봇 회사다 이러면 당연히 엄청 비싼 로봇 파는 게 주 수입원일 것 같은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놀라시더라고요. 다빈치 로봇 시스템? 이 기계 자체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한 25% 미만이에요. 네, 25% 미만이요? 아니 그럼 나머지 75% 이상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부분이요. 바로 로봇 수술할 때마다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이걸 회계용어로는 기구 및 액세서리, instruments and accessory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60%요? 와, 그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그 로봇팔 끝에 이렇게 부착해서 실제 수술을 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메스나 집게 같은 것들이요. 이런 도구들은 아무래도 위생 문제도 있고 또 쓰다 보면 마모가 되니까 매 수술마다 교체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횟수만큼 사용하면 반드시 새 것으로 바꿔야 하거든요. 아, 그거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요. 프린터는 좀 싸게 팔고 계속 써야 되는 잉크 카트리지로 돈 버는 모델이요? 아니면 면도기는 그냥 주고 면도날 계속 팔아서 이익 남기는 거요? 네, 정확히 그런 비유가 딱 맞습니다. 이른바 그 면도기, 면도날, 모달이라고 하죠. 병원 입장에서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하는 이 다빈치 로봇을 한 번 큰맘 먹고 돌입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로봇을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소모품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15% 정도 매출은 로봇 시스템 설치해주고 또 유지 보수해주고 의료진 교육시키는 그런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고요. 와, 그렇다면 단순히 로봇을 몇 대 더 파느냐보다 이미 설치된 로봇들이 얼마나 많은 수술을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수술 건수가 늘면 늘수록 소모품 매출이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니까요. 증가율 14%보다 더 높다는 점이 더 의미가 깊은 겁니다. 한 번 설치된 로봇은 그 자체로 그냥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되는 셈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에 설치된 다빈치 로봇의 총 대수, 즉 설치 기반이 점점 커지고 이 거대한 기반 위에서 반복적인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 이게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설치 기반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병원들이 한번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다른 회사 시스템으로 바꾸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의사들 교육이나 수술 방식 같은 게 다 엮여 있을 테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전환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빈치 로봇 조작법에 완전히 익숙해지려면 상당한 시간과 또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병원 전체의 수술 프로세스 자체도 이미 이 시스템에 맞춰서 최적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경쟁사가 비슷한 성능의 로봇을 조금 더 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이미 다빈치 시스템을 잘 쓰고 있는 병원이 그럼 우리 저걸 바꿔볼까? 이렇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일종의 고착 효과, 럭키인 에펙트 역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들어볼수록 기술력도 대단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 얘기를 좀 해보죠. 현재 주가가 과거 고점 대비 30%나 떨어졌다거나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싸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현재 주가 수준을 평가할 때 많이 보는 지표들이 있죠.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약 17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E 레이쇼는 약 60배 수준입니다. PE 60배요? 와. 그러니까 회사가 1년에 버는 순이익의 60년치를 미리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낮은 수준은 아니네요. 보통 S&P 500 평균 PE가 한 20배 안팎 정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가치 투자자, 그러니까 낮은 PE나 PB 비율을 가진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주가가 선뜻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60배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하지만 이걸 성장주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지난 5년간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평균 PS 비율은 약 18.6배였고요. 평균 PE 비율은 약 72.5배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재 PS 17배,
P60배라는 수치가 물론 절대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이 회사가 지난 5년간 시장에서 보통 받아왔던 평가 수준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더 낮아졌다는 의미군요. 뭐랄까 비싸긴 한데 예전보다는 덜 비싸졌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평균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고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주가가 30% 정도 하락한 것이 어느 정도 이런 밸류에이션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과거 주가 기록을 쭉 살펴보면 인투이티브 서지컬 주가가 한 20%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주는 원래 변동성이 좀 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거 평균 대비 저렴해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진짜 매수 기회일지 아니면 혹시 시장이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예전만큼 높게 평가하지 않기 시작한 건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경쟁이 좀 심화될 가능성입니다. 존슨앤드존슨이나 메드트로닉 같은 아주 큰 의료기기 회사들도 이 로봇 수술 분야에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받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쩌면 시장이 이런 경쟁에 대한 우려를 예전보다 좀 더 크게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경쟁이요? 네. 그리고 둘째는 성장률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성장세 자체는 여전히 견조합니다만 시장은 항상 미래의 성장 속도를 현재 가격에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만약에라도 앞으로의 성장률이 과거만큼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퍼져 있다면 과거 평균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도 있겠죠. 결국 현재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매력적이냐 하는 문제는 이 회사의 미래 성장 지속성이라던가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과거보다 싸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왜 싸졌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경쟁이 심해진다거나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이 여전히 아주 강력하다고 믿는다면 현재 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밸류에이션은 꽤 매력적인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보신다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오늘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이 회사는 최소 침습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로봇 기술로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단순히 로봇을 파는 게 아니라 이미 설치된 그 로봇 기반 위에서 발생하는 소모품과 서비스 매출이 핵심 수익원이고 이게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반복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점. 그리고 셋째, 현재 주가는 PE 60배 수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높지만 과거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에 와 있고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는 결국 미래 성장성과 경쟁 환경에 대한 각자의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도 다빈치 로봇의 설치 기반과 수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믿는가? 현재 경쟁 환경 속에서도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계속해서 이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PE 60배라는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 약 72.5배와의 비교나 혹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내가 충분히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가. 특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과 성장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심도 있게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을 통해서 미래 의료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또 그 이면의 비즈니스 전략은 어떤지까지 엿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외과 수술 로봇의 발전은
단순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나 비용 구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이처럼 인류의 삶을 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진 혁신 기술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되돌아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